대약진 운동 2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마오쩌둥이 벌인 대약진 운동이 진행되는 동안 일어났던 기가 막힌 행동들과 결과를 테마로 진행합니다. 마오가 대약진 운동을 한창 밀어붙이고 있던 1959년 7월 당시 중국 공산당 내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펑더회의란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마오의 정책에 대한 실책을 내세우며 직언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마오는 그의 충정어린 직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를 실각시켜버리며 과오로 가득 찬 자신의 정책인 대약진 운동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때 마오가 자신의 핵심 참모의 직언을 받아들였다면 한동안 중국 대륙의 경제 성장률이 조금 꺾여들긴 했겠지만 수천만 명이 아사해버리는 참극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 현상은 1959년 중순부터 지속적으로 직보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마오는 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대약진 운동을 수정 또는 멈추지 않고 밀어붙였기 때문에 결국 엄청난 수의 인민들의 아사가 속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시 마오에게 대담하게 직언을 한 펑더회의란 인물은 오랫동안 마오와 함께 장지에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싸워온 군 서열 1, 2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마오의 핵심 신복 중의 신복이었는데도 한마디 직언으로 실각당해 버리는 것을 본 다른 참모들이나 간부들은 감히 마오의 정책에 대한 이견을 제시할 수 없었고 모두들 몸보신하기에 급급한 상황이 벌어져 결국 중국을 파국으로 몰아넣게 됩니다. 이 같은 망조가 든 상황에 더하여 자연재해까지 겹치자 기근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이때가 돼서야 현실을 인식한 마오는 외국에서 식량을 급히 수입해 긴급구제에 나서기 시작합니다. 급한 불을 끄듯 수입한 식량으로 아사 직전의 국민들을 구제하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국민들에게는 자신들의 텃밭을 이용하여 식량 증산을 할당시켰고 실각시킨 참모 1000인을 재기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이미 수천만 명이 아사한 뒤였습니다. 후에 보수적인 중국 공산당도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에 대해서는 마오의 중대한 실책으로 중국 대륙을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받게 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높은 경제력을 가진 영국이 현재 연간 2천만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있고 약 15년 후에 생산량은 3천만 톤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진행된다면 중국은 지금의 생산량과는 전혀 상관없이 15년 후에는 4천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영국의 생산량을 초월하는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연간 520만 톤 정도만 생산할 수 있지만 5년 뒤에는 1000에서 1500만 톤을 다시 5년이 지나면 2000에서 25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5년이 지난 15년 뒤에는 4천만 톤을 생산하여 영국을 월등히 앞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내가 말한 것들을 인민들은 너무 허풍이 섞인 나의 개인적인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나는 지금 상당한 증거를 바탕으로 말하는 것이다. 이훈 씨는 망상에 가깝고 근거도 없는 수치를 내세우며 동네마다 마련된 토벅고로에서 열심히 철을 생산하면 그렇게 된다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평한다면 미친 소리로 순진한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운데 자신의 아집을 꺾지 않고 중국을 말아먹는 길로 접어들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중국 전역의 산과 들의 나무들은 그가 할당한 철을 생산해내기 위해 토벅고로를 사용하기 위한 땔감용으로 벌목되기 시작하여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대륙의 거의 모든 사냐는 벌거숭이가 되어버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토벅고로에서 생산해낸 철들의 질은 실제로 사용가치가 거의 없는 저질 중에 저질인 것들이 생산되었고 이 철들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생산품들은 애들 장난감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 실용성이 전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허울 좋은 제2차 5개년 계획, 즉 대약진 운동은 1958년에 시작하여 1962년까지 이어지며 결국은 마오 자신의 위치까지도 위험할 정도의 상황으로 떨어지게 하는 가운데 끝나게 됩니다. 당시 중국 공산당은 대약진 운동의 일환으로 원자탄 개발을 기획하여 그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들이 수없이 아사하고 있는 현실이 벌어지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렵사리 추수한 식량을 수출하기로 합니다. 예를 들자면 1959년 6월경 중국 도시 지역 국민들이 1년간 먹을 식량으로 342억 근 정도를 비축해 놓고 있었는데 그해 이 비축량의 23%에 달하는 양을 억지 수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중국의 대도시인 북경, 상하이, 티넨진 등의 식량 공급이 끊겼고 전국적으로는 1960년 한 해 동안만 약 2,400만 명의 국민들이 식량 공급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중국 국민들에게 배급된 식량은 1인당 한 달에 돼지고기 100g과 하루 한 끼도 해먹기 힘든 정도의 극소량의 곡물만이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식량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자 전국 각지의 수많은 국민들이 부종에 걸리게 되었는데 이때도 병원에서 부종이 확실하다는 진단서를 받아오는 국민들에 한하여 노란콩 1kg과 500g의 흑설탕을 지급해 주어 최소한의 영양을 보충하도록 했었습니다. 노란콩 1kg과 500g의 흑설탕을 먹고 얼마나 영양 보충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도 쉽게 받을 수 없었고 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뇌물이라도 주어야 겨우 받아낼 수 있었다는 것이 당시의 현실이었다고 합니다. 당장 마오가 통치하는 중국 대륙은 국민들이 아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당시 사회주의에 우호적이며 중국보다는 소련 측에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알바니아, 북한, 베트남, 쿠바, 몽골 등의 18억 7천만 위원의 원조를 퍼부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입지 확대라는 미명 아래 제3세계인 아프리카와 동남아 등에 앞뒤 가리지 않고 5억 위안 이상을 무상 원조해 주기도 했는데 이 당시 중국 지도부에서는 끊임없이 식량이 부족하다는 보고를 전국 각지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마오쩌둥은 대약진운동을 실행하기 전 스탈린이 살아있을 때에는 소련의 정책과 기술 등 여러 분야를 벤치마킹하며 중국을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는 가운데 마오가 1950년대 초반에 20%대의 경제 성장을 내세우며 소련의 약 160개의 산업 플랜에 대한 원조를 요청하였지만 스탈린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하며 160개의 기획을 90개의 플랜으로 축소시켜버립니다. 마오는 소련이 명령에 가까운 태도로 속도 조절을 요구해오자 말할 수 없이 불만스러웠고 자존심이 상했으나 아무리 천하의 마오라 하더라도 당시 스탈린을 거스를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대약진 운동급의 강한 드라이브는 걸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마오는 핵심 참모였던 천인을 필두로 한 경제 관료들과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을 펴나가며 현실주의적 노선을 펼칩니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론 제1차 5개년 계획은 9%대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내는 등 내전의 복구 시기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나름 괜찮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1950년을 지나면서 토지개혁, 전매제도 등을 정착시켜 나가며 중국 공산당은 농촌의 절대다수를 장악하게 되었고 산반운동과 반우파운동들을 펼치며 국내의 반대파들을 때려잡기 시작합니다. 반대파들을 거의 때려잡고 나자 마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해졌기 때문에 마음껏 하고 싶은 정책을 휘두르듯 펼쳐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반운동이란 1951년 만주에서 제창한 정치개혁 운동으로 부패와 낭비, 관료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르는 말입니다. 반우파 운동은 반우파 투쟁으로 불리기도 하며 1957년부터 1959년까지 중국에서 전개된 정치운동입니다. 이러는 가운데 1953년 소련의 통치자 스탈린이 사망하고 후르쇼프가 소련의 정권을 장악하며 스탈린의 정책을 격하게 내리깎아가며 서방과의 화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을 보고 수정주의라고 단정지으며 강한 반발을 하게 됩니다. 마오쩌둥은 사실 스탈린은 매우 두려워했지만 그의 뒤를 이어 소련 정권을 장악한 후르쇼프는 나약한 인물이라고 얕잡아보며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이 시기부터 마오는 소련을 제치고 사회주의 권역의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야심을 품고 소련에 대하여 노골적인 경쟁심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후르쇼프가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개간사업과 경공업 진흥정책 등을 펴나가자 마오는 경쟁심으로 중국은 영국을 따라잡는다는 당시 중국의 형편으로는 매우 가소롭기까지 한 정책을 피기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7년 내에 영국을 잡고 15년 내에는 미국조차 앞서버리겠다는 말도 안 되는 무지막지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황당한 계획이었지만 나름 야심찬 포부 정도였다고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마오의 핵심 참모인 저우얼라이와 천인 등의 주도하에 추진하던 안정성장 노선도 뒤집혔고 이 과정에서 저우얼라이와 천인은 자비판대에 오르는 수모까지 겪게 됩니다. 결국 마오의 대약진 운동은 국공내전에서 패하여 타이완으로 내몰린 장지에스의 가장 큰 패인이 현실적인 민생 문제를 등한시함으로써 민심 위반이 발생한 것이라는 국공내전의 교훈을 간과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후 장지에스는 타이완으로 쫓겨간 후 뼈저린 과오를 교훈 삼아 안정성장에 경제정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중국 대륙의 국력을 크게 앞서 나가기 시작했지만 마오는 중국을 20년 이상 후퇴시켜버리는 정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마오가 대약진 운동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1950년대 당시에는 저원 라이 등의 안정성장 노선을 추진함으로써 경제 성장률이 나름 괜찮았었고 서방 국가들은 전쟁 후유증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정도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당시 영국은 미국과 소련 다음으로 세계 3위의 경제대국이기는 했지만 전쟁 후유증 등의 원인으로 1954년까지 4년 동안 배급제를 실시할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았다는 것도 마오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여 중국을 말아먹게 만든 이유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도 마오쩌둥이 대약진 운동을 주의 핵심 참모들의 만류 속에서 그들을 내치면서까지 밀어붙인 것에 대한 상황 등을 테마로 진행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